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다이어리 서식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PDF 파일로 만든 다이어리 서식이고요.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어서 아마 사용을 하시는데도 편리할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다이어리 서식이에요.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저는 주로 굿노트에서 이 다이어리 서식을 사용을 하는데 그럼 다운받는 법부터 한번 해볼게요. 더보기란에 보시면 이렇게 쭉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다이어리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만든 다이어리가 사파리에서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 이 오른쪽 위에 있는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기다리면 다운이 받아지죠? 요 위에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쭉 넘기시면 여기 굿노트 어플이 있어요. 굿노트 눌러주시고요. 여기 위에서 본인이 저장하고 싶은 위치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새로운 문서 불러오기로 불러올게요. 그럼 이렇게 제가 만든 다이어리가 불러집니다. 제가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구입을 하면서 제 아이패드와 가장 어울리는 색상의 다이어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만든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아이패드 에어에 있는 스카이블루,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로즈골드, 그린 이 5가지 색깔을 사용을 해서 다이어리 색깔을 만들었고요. 플러스 비슷한 색감의 보라색이 살짝 포함이 되는 그런 다이어리입니다. 제 아이패드가 스카이블루 색상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위클리와 그 다음에 가장 메인이 될 수 있는 표지는 스카이블루 색으로 만들었고요.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위를 보시면은 5개의 태그가 있어요.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읽기 모드로 들어가셔야 하이퍼링크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은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할 수 있는 페이지이고요. 여기 실버 색상은 연간 계획, 로즈 골드는 먼슬리, 스카이 블루는 위클리, 그린색은 프리노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버킷리스트입니다. 저는 한 해를 시작할 때 반드시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중간중간 확인을 하면서 올해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도 하고 또 연말이 되었을 때 새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하면서 어떤 것들은 성공했고 어떤 것들은 실패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또 다음 해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첫 페이지는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적는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총 10개의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뭔가 10개의 네모난 메모지가 있는 건 알겠는데 여기 이렇게 조각조각 잘려있는 건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버킷리스트라는 알파벳을 메모지로 표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B-U-C-K-E-T-L-I-S-T 예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겠죠. 추가적인 버킷리스트를 더 작성을 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 네모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뒷페이지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현재 템플릿으로 추가를 하시면 뒤에 또 똑같은 페이지가 생겼죠. 여기도 똑같이 하이퍼링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의 주의해야 할 점은 기존에 있던 페이지는 절대 삭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복제된 페이지는 삭제를 하셔도 되지만 원래 기존의 페이지는 삭제를 하시면 하이퍼링크가 깨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연간 계획이에요. 물론 하이퍼링크에서 여기를 누르셔도 연간 계획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2021년에 1월부터 12월까지가 다 작성이 되어 있고요. 모든 휴일은 대한민국의 휴일 기준으로 빨간색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간 계획은 제가 총 2가지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전체적인 달의 모양을 익숙한 형태로 보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페이지와 가로로 늘어져 있는 페이지 2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뭐 특정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한다면 여기는 이제 일정 같은 것들 이제 이런 형광펜으로 이렇게 적어가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2가지 페이지는 모두 다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는데요.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달을 누르면 해당 달의 먼슬리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7을 누르면 7월 달의 먼슬리로 넘어가겠죠. 위클리도 마찬가지예요. 2월 둘째 주에 요 줄을 누르면 2월 둘째 주에 위클리로 넘어가죠. 4월 넷째 주에 위클리를 누르면 4월 넷째 주에 위클리로 넘어갑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다 하이퍼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에 달을 뜻하는
표시들이 있죠. 2월을 누르시면 2월의 먼슬리로, 8월을 누르시면 8월의 먼슬리로 편하게 다 넘어가실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6월의 둘째 주다 누르면 6월 둘째 주로 넘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슬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연간 계획에서는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 먼슬리랑 위클리는 다 2020년 12월부터 작성하실 수 있도록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페이지가 2020년 12월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왼쪽에는 크게 달력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노트가 있고요. 간단하게 해당 달에 계획을 세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부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는 업무를 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인 게 편해요. 일단 주말은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위클리는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게 굉장히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위클리에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먼슬리, 그 두 개의 조합도 저는 조금 불편해서 먼슬리랑 위클리 둘 다 월요일부터 시작하도록 만들었어요. 먼슬리에 있는 하이퍼링크 설명드리면, 우선 여기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 부분은 해당 달로 넘어갈 수 있는 하이퍼링크예요. 10을 누르면 2021년 10월로 넘어가고요. 5를 누르면 2021년 5월로 넘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각 페이지에 전부 다 하이퍼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해당 달로 넘어가기 편리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해당 위클리도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 위클리로 넘어가고 싶으시면 가장 왼쪽 여기 빈 곳을 누르시면 이제 해당 위클리로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해당 달에 위클리로 넘어오시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각각의 계획들을 작성하실 수 있도록 칸이 있고요. 일주일 전체에 해야 되는 일을 작성하실 수 있는 투두란이 오른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왼쪽 상단에는 해당 주가 해당 달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표시하는 이런 작은 달력이 있고요. 이 위클리에서도 이 작은 달력의 월 부분을 누르시면 해당 달의 먼슬리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또 여기에서도 각각의 주를 누르시면 각 주의 위클리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주 중에서는 며칠은 3월이고 며칠은 4월이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달에 걸쳐져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3월도 적어놓고 4월도 적어놓았기 때문에 둘 다 이렇게 모든 달을 움직이는데 어렵지 않도록 이렇게 달력을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위클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몇 가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 물방울 스티커 불투명이라고 써있는 이 링크를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거밖에 안 써요. 이 아래의 스티커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쓰시면 좋을 스티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물방울 스티커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링크 눌러서 들어가시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파리에서 열려요. 그럼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다운이 됐죠? 꾹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에 복사하기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굿노트로 넘어가셔서 또 꾹 누르고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물방울 형태로 생긴 아이콘들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전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선 잘라줍니다. 예를 들어 분홍색만 남기고 잘라줘요. 적당한 크기로 자른 다음에 적당히 배치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을 적어줘요. 요거를 그러면 사이즈에 맞게 배치를 해서, 이 올가미 도구에서 텍스트 상자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선택이 되니까 선택을 해서 배치를 해주시고, 자르기 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잘라줍니다. 4개니까 이렇게 작성이 되잖아요. 색깔별로 업무를 구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분홍색이 제가 회사에서 사용을 하는 색깔이라면, 이제 초록색은 유튜브 일 관련해서 작성하는 걸로 일단 둬볼게요. 이렇게 세 개 영상을 이번 주에 목표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큰 카테고리별로 이 색깔을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요. 굿노트 영상이라고 썼을 때 이 영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월요일부터 그 내용들을 쓰는 거죠. 같은 색깔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고 펜으로 쓰셔도 좋고요. 저처럼 텍스트 상자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굿노트 영상이다 이러면은 오프닝 찍기, 아이폰 연동 영상 추가 촬영, 폰트 선정, 컷 편집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력이 들어가서 요거 한 칸 잘라내고 적절한 크기로 변경한 다음에 앞에다가 달아줍니다. 그럼 멀리서 봐도 얘가 유튜브 영상 크게 오늘 이렇게 할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초록 색깔을 하는구나, 이게 눈에 보이죠. 저는 그런 식으로 제가 하고 있는 업무, 회사에서의 업무, 유튜브,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취미라든지 그런 것들을 색깔 구분해서 여기다가 크게 써요. 이런 식으로 색깔 구분해가지고 정리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는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프리노트입니다. 프리노트는 제가 그냥 그린과 실버, 그린과 스카이블루, 그린과 로즈골드, 그 다음에 그린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슷한 느낌의 보라색, 그 다음에 스카이블루와 로즈골드 6가지 버전의 페이지가 있어요. 각 페이지의 오른쪽 위를 보시면 여기 마름모 모양으로 각각의 색깔을 나타내는 이런 아이콘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콘을 누르면 각각의 페이지로 하이퍼링크로 전환이 됩니다.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6가지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이 6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첫 번째 요거를 여행 다이어리로 사용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적절한 크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중앙에다가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제목이 정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뒷페이지를 추가를 해줍니다. 현재 템플릿으로. 그럼 현재 템플릿이 생겼죠? 그럼 이제 이 페이지를 계속 복사를 해서 요거는 여행 다이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는 요리 레시피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그럼 마찬가지로 뭐 같은 글씨체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른 디자인으로 본인만의 느낌을 살려가지고 디자인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얘는 요리 레시피를 해야겠다. 이런 마찬가지로 요리 레시피 뒤에도 뒷페이지를 추가를 해서 현재 템플릿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만약에 첫 번째 하이퍼링크 들어가면 여행 다이어리 뒤로 쭉쭉쭉 쓰시면 되고, 그냥 두 번째 거 들어가면 요리 레시피 뒤에 또 쭉쭉쭉 쓰시면 되고, 복사해서 난 세 번째 거는 그럼 영화 본 거 기록할래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크게 작성을 해서 이렇게 두고 여기도 뒷페이지에 추가를 해가지고 현재 템플릿을 넣으면 여기다부터 내가 봤던 영화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하이퍼링크는 여행 다이어리, 두 번째 하이퍼링크는 요리 레시피, 세 번째는 뭐 무비, 이런 식으로 총 6가지 용도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주제를 가진 노트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너무 색깔만 있는 민자 노트다 보니까 나는 좀 작성이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양식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양식은 현재는 총 2가지가 있고요. 그리드랑 노트가 있어요. 그리고 색깔도 본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회색과 흰색을 넣어놨는데, 회색 먼저 봐볼게요. 얘를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 스티커 받는 방법이랑.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다운로드. 그 다음에 꾹 눌러서 복사하기. 그 다음에 굿노트 들어가셔서 마찬가지 꾹 눌러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스티커가 들어오는데 얘를 적절하게 사이즈에 맞게 약간 남기게 조절을 해주시면 그리드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꾸민다든지 하는 거를 비교적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나는 이 여행 다이어리는 쭉 그리드 템플릿을 사용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그리드가 들어와 있는 페이지를 복제하시면 돼요. 계속. 그러면 그리드가 들어와 있는 페이지 상태에서 복제가 됐기 때문에 뒤에도 다 그리드가 똑같이 들어와 있죠. 노트도 한번 볼게요. 노트는 제가 흰 색깔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가면 또 똑같은 방법으로 불러옵니다. 꾹 눌러서 복사 하신 다음에 무비에다 붙여넣어볼까요? 붙여넣기 하면 이런 그리드가 불러와지고요. 쭉 확대해서 적절한 크기로 만들어서 붙여넣어 주시면 이렇게 노트 줄이 들어가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계속 노트 줄만 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뒤에 복제를 하시게 되면 복제를 한 만큼 노트 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는 프리노트로 만들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복사한 페이지는 삭제하셔도 되지만 원본 페이지는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지금 처음에 제목을 넣었던 페이지가 원래 기존에 있었던 페이지잖아요. 이건 절대 삭제하시면 안 돼요. 여기 이런 페이지들. 근데 복사된 이 뒤에 있는 이런 페이지들은 삭제를 하셔도 되죠. 그 다음에 그리드가 있으면 사진 같은 거 넣었을 때 같이 선택되고 좀 불편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걸 이미지를 켜놓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당연히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그럼 불편하니까 이런 거 작업하실 때는 요 그림으로 켜놓고 작업을 하시면 선택한 애들만 선택이 되거든요. 그리고 크기도 원하는 대로 줄일 수 있고 이게 훨씬 편해요. 그림 넣으실 분들은 요거 밑에 그리드가 같이 움직이지 않게 그림 선택툴로 나머지 사진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삽입을 하시면 아마 불편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텍스트라든지 필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 올가미 툴 할 때 이미지를 꺼놓고 사용을 하시면 이걸 아무리 선택해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마 불편하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제공해드리는 다이어리 서식 소개는 이제 끝이고요. 전 사실 저 6개의 프리노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아직 정하지를 못해서 양식을 아직 안 만들었는데 나중에 프리노트 양식이 정해지고 그 양식에 따른 스티커를 만들게 되면 그 스티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지 않은 스티커는 제가 투명도를 변경해서 다양한 도형들을 이 다이어리에 어울리는 색깔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프닝에서 사용한 펜 색깔은 이거니까 펜 색깔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의 첫 굿노트 서식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모두 2021년 알차게 맞이하도록 합시다. 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알찬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